그날 진명이는 아직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바꿀 수 있는 상태였죠. 서류는 이미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접을 수도 있었고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도장은 찍히지 않았고 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급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식탁 위의 이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를 접었어요. 다시 펼쳤죠. 종이는 접힌 자국을 따라 네모로 나뉘었고 이름이 적힌 부분은 가운데에 남아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부엌 쪽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요.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이었죠. 둘째 딸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 쪽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접으려 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접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유리컵이 놓여 있었고 물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컵을 당겼다가 제자리에 밀어두었고요. 물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오늘 날짜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빼지 않고 서 있었고 서류를 내려다봤죠. 오늘 가능하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서류는 접힌 채로 남아 있었죠. 둘째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엌까지 가지 않고 식탁 옆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다시 펼쳤고 이름이 적힌 부분이 다시 보였어요. 집 열쇠가 식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같은 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휴대전화를 다시 봤어요. 나중에 나가면서 챙기시면 되니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었고요. 이번에는 반으로만 접었습니다. 둘째 딸이 유리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죠. 어머니가 컵을 조금 옮겨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창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접혀 있는 서류만 보고 있었죠. 첫째 아들이 의자를 당겨 앉았지만 서류를 가까이 당기지는 않았어요. 둘째 딸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유리컵 안의 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서류도 그대로였습니다. 집 열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첫째 아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요.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둘째 딸은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는 어머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죠. 어머니가 봉투를 만졌어요. 옆 좌석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출발했어요. 첫째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을 조금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둘째 딸은 창밖을 봤어요. 세탁소가 지나갔고 편의점이 보였고 분식집 간판이 이어졌죠. 차가 멈췄어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다시 옆자리에 두었어요. 이번에는 거기 그대로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백미러로 뒤를 봤고 둘째 딸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둘째 딸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째 딸이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다가 화면만 켜고 바로 껐어요. 그대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대로 있다가 봉투를 다시 가까이 두었어요. 봉투 끝을 손가락으로 눌렀지만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없었고 엔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어요. 신호등이 또 바뀌었고 차가 멈췄습니다. 첫째 아들이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계기판 시계는 오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창밖의 건물을 보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봉투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다시 움직였어요. 봉투는 그대로였고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첫째 아들과 둘째 딸, 세 사람 모두 앞을 보고 있었죠. 번호표는 첫째 아들 손에 쥐어져 있었고 47번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42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요. 열지는 않았어요. 둘째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정수기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컵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죠. 전광판이 4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47번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끝을 눌렀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지만 꺼내지는 않았어요. 민원 창구에서 누군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의자 하나가 비었죠. 아무도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전광판이 4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완전히 넣지는 않고 반쯤 남겨두었죠.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어요. 44번이 깜빡였습니다. 둘째 딸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고요.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45번이 불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창구 쪽으로 갔죠.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번호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47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을 얹었어요. 봉투가 구겨지지 않게 가만히 눌러두었습니다. 전광판이 4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요. 둘째 딸은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전광판만 보고 있었어요. 민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소리가 났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도 들렸죠.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넣었어요. 가방 지퍼는 닫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이 잠깐 멈췄다가 깜빡였어요. 47번이 표시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번호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둘째 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47번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지퍼를 만지고만 있었습니다. 민원실 문 밖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창문이 보이는 쪽이었죠. 첫째 아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 보였어요. 둘째 딸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보였어요.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가방은 닫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고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죠. 복도에는 다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전화를 끊고 어머니 쪽으로 왔어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실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물었어요. 물 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지만 펴지는 않았어요.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쪽으로 갔어요. 앉지는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죠. 첫째 아들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은 민원실 문을 보고 있었어요.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어요. 주차장이 보였고 차 몇 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복도 끝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있었지만 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봉투를 만졌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어요.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렸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어머니는 다시 의자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복도 창가에 기대섰고 둘째 딸은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원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어머니 무릎 위의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판이 세워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물을 따랐고 둘째 딸은 반찬통을 가까이 당겼어요. 단무지와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먹어. 첫째 아들은 주인을 불렀고 김밥 2줄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만 마셨어요. 테이블 옆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고 봉투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당겨 무릎 쪽으로 가까이 두었어요. 둘째 딸은 반찬통을 제자리로 밀었다가 다시 당겼습니다. 단무지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언가가 일정한 리듬으로 잘리고 있었죠. 첫째 아들은 물을 마신 뒤 컵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껐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봉투 끝이 보였어요. 다시 지퍼를 닫았습니다. 김밥이 나왔습니다. 접시 2개였어요. 어머니 앞에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젓가락을 집어
김밥을 하나 먹었습니다. 둘째 딸은 김밥을 보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고 컵을 테이블 가장자리 쪽에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컵을 안쪽으로 밀어두었어요. 둘째 딸은 김밥을 하나 집었다가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간장 종지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의자 쪽으로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모았고요.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김밥 접시를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딸은 물을 마셨고 컵은 비었습니다. 다시 채우지는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밥 접시와 물컵과 반찬통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가방 안에 있었고 가방은 의자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가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둘째 딸의 접시에는 아직 김밥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다시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 안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조수석에, 둘째 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릎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봉투였죠. 어머니는 봉투를 만졌지만 옆 좌석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고 차는 멈췄어요. 둘째 딸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분식집이 다시 보였죠.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퍼를 끝까지 닫았어요. 첫째 아들은 백미러를 한번 보았습니다. 둘째 딸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화면만 켜고 다시 껐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세탁소 간판이 다시 보였고 편의점 불빛도 보였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발 옆에 두었고 더는 보지 않았어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셔도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시 멈췄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신호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약국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차는 움직였습니다. 집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은 안전띠에 손을 올렸다가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만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발밑에 가방을 보았지만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차는 골목 안으로 들어왔고 속도가 느려졌어요. 집 앞이 가까워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주차 공간을 찾았고 후진을 했습니다. 차는 멈췄고 시동이 꺼졌어요. 어머니는 안전띠를 풀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지만 바로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둘째 딸이 먼저 내렸고 뒷문을 닫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내려 어머니 쪽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고 봉투는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차 문이 모두 닫혔습니다.
세 사람은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고 거실이 환해졌어요.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든 채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는 앉지 않았어요. 식탁 쪽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놓아두었던 유리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은 반쯤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컵을 들어 물을 마셨고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서류를 펼쳤던 자리였습니다. 같은 위치였어요. 첫째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고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서류를 꺼냈고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류를 펼쳤고 이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으로만 접었어요. 첫째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보았습니다.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은 거실로 와 소파에 앉았고 첫째 아들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두었어요. 치우지 않았습니다. 집 열쇠는 식탁 모서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두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열쇠를 만졌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넣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식탁에서 내려 의자에 걸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멈췄어요. 어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봉투를 보았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첫째 아들도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고 불빛 아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유리컵을 씻고 닦아 제자리에 두었어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었어요. 봉투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접히지도 펼쳐지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거실로 걸어왔어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았지만 집어들지는 않았어요. 집 열쇠는 아직 식탁 모서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열쇠를 집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쇠를 꺼는 자리였어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를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접지 않았고 펴지도 않았어요. 평평하게 눌렀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불을 껐고 복도 불도 껐습니다. 거실에는 식탁 조명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조명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올렸지만 불을 끄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가방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같은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살짝 밀어 넣었지만 완전히 넣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반쯤만 밀었습니다. 창문 쪽을 보았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었고 밖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식탁을 보았습니다. 봉투는 불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접지 않았습니다. 펴지도 않았어요.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진 채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었습니다. 봉투는 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 열쇠는 선반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 명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접히지 않았고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조명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봉투를 집을 수 있었지만 집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낼 수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끌 수 있었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었지만 닫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봉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 끝내 하지 않은 선택을 기록한다.